예, 안녕하세요. 우리 그 청년들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현재는 그 서울 청년대학에서 교육 관련한 자문을 하고 있는 김교동이라고 합니다. 예, 제 이름이 이제 그 세김자, 가르칠 교자, 동력동자로 이렇게 그 한자로 되어 있는데요.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서울의 동쪽에서 인간의 그 윤리를 가리키는 김 선생이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철학을 그 전공을 해서 학교에서 그 윤리와 사상 또는 도덕 과목 그리고 종교 철학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그 지혜에 대한 사랑이고, 지혜를 사랑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은 그 지구가 한 마을이 되어서 이렇게 상호 의존되어 또는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지구촌 그 시대인데, 이 시대에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를 자기의 시야에 두고 또 78억이나 되는 그 인구하고 함께 호흡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의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가족, 또 자기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또는 국가를 넘어서 우리가 동시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런 의식 속에 그 지구에 대한 어떤 정체성,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여러 가지 경험을 했지만 그래도 저의 유년의 시대에 가장 크게 저에게 영향을 준 사건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오랫동안 앓고 계시던 아버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고요. 또 한 2년 뒤에 또 할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셔서 돌아가셨고, 또 그 어간에 아주 친한 친구가 백혈병으로 이렇게 죽는 그러한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렸지만 이 죽음이 뭘까? 그리고 이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면서 유년의 시대를 보냈습니다. 청소년이 되면서 더욱더 이 죽음의 문제는 저를 이제 생각하게 했고 방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뜨거운 여름날에 이 들을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했고, 저녁에 산길을 찾아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 긴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들,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했던 것들이 이후에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과 방황의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관문으로 나가는 어떤 계기다. 인간의 몸은 비록 사라지지만 마음과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귀결점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많은 좌절과 경험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게 가장 이렇게 뚜렷하게 남는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를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공고를 선택하게 된 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가정에 많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또 시대적으로 중화학공업 시대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던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떤 이 형편을 좀 이렇게 빨리 이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해서 좀 혜택을 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공업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2학년 때 진로의 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계기는 제가 그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면서 인간의 이 유래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진화해서 그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의 진화를 거쳐서 인간이 되었다는 어떤 가설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인간의 어떤 이 본질이나 생각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어떤 탐구나 또 이 공부가 경제적인 눈앞의 경제적인 것보다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이제 도달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 방향 전환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이제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은 주로 이제 회사에 이렇게 취업을 하고 또 더러는 이제 진학도 하고 했는데 저는 1년을 더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향에 내려가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공부의 결과가 그래도 이 철학과 진학이라고 하는 결과로 나타났고 또 그 당시 굉장한 이 긴장감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결과가 이제 진학과 또 그 이후에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또 보충해 줄 수 있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기억에 좀 많이 남습니다. 예.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들과 산 이런 데로 이제 돌아다니며 많이 자연과 이제 친하게 놀면서 이렇게 유년 시대를 보냈는데 제 어렸을 때 꿈을 꼭 집어서 얘기하라면 이제 선생님이 되는 아주 좋은 선생님이 되는 그런 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큰형님이 이제 현직 교사였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한문을 가르치는 분이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집에서 한문을 이제 할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아마 이런 영향들이 이제 막연하게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갖게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철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결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철학과를 다니면서 이제 교직 과정을 이수를 했고 그래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이렇게 땄고 그래서 제대 이제 제가 4년 동안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 제대한 그 다음 날부터 교단에 서게 되는 꿈이 이루어져서 현재 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의 이제 청소년 때, 청년 때, 그리고 이제 장년 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본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지만 좀 줄인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성격적으로 좀 내성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예양적으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러한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 또 이것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이 노력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제 그것은 저의 극복의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과 원활하게 더 깊이 만나고 대화하고 사귀는 그런 가운데 이 삶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참 어렵다고 하는 것, 우리가 N포 세대라는 그러한 말 속에도 이제 있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이 아마 취업하는 일자리 문제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물가가 오른다든가, 특별히 이제 요즘에 부동산이 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좌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형편과 마음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좌절하거나 또 낙담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명의식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렇게 추구를 하면 분명히 거기에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을 하면 많은 어려움들이 극복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고 싶고요. 저는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절을 많이 지나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해결의 과제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 이상의 어떤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 사람마다 다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자신이 생각해서 숙고해서 설정한 어떤 삶의 목표, 그것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 더 덧붙인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대할 때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 남을 비난하거나 이런 태도보다는 그 현 상황을 이해하고 또 감사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는 생각하는 데서, 그래서 think에서 thanks가 나왔는데, 아무튼 생각하며 사는 삶,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이 감사한 삶이라고 봅니다.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이 생각의 전환, 바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두 번, 세 번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번 있는데, 오직 한 번 있는 이 유일한 삶을 감사하면서 보람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제 좌절하거나 또 낙담하거나 또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생각해서 숙고해서 설정한 어떤 삶의 목표, 그것을 향해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전진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한 번 있는 이 유일한 삶을 감사하면서 보람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